서늘한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창가에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그녀의 손안에 있는 작은 장난감 같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IT 기업 지스그룹의 젊은 총수, 윤지아였다. 29의 나이에 수조 원대 자산을 굴리며 재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는 그녀의 삶은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 그 자체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손목에 감긴 2억 원짜리 한정판 시계를 풀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정장 대신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칙칙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총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익숙한 일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할지도 모르죠.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기이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최근 몇 달간 그녀에게 끊임없이 들어온 맞선 제안들은 모두 그녀의 재력과 배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위선과 가식에 질린 그녀는 사랑을 가장한 탐욕스러운 시선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비공식적인 정보망을 통해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이름은 이준우. 그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남자였다. 명문대 출신이었지만 졸업 후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백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어머니 등골 빼먹는 한심한 남자라고 수군거렸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저 한심하게 치부하고 넘길 정보였지만 지아는 달랐다. 그녀의 정보팀은 준우의 배경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그가 과거에 한국 최고의 로봇 공학 연구소에서 일했던 천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어떤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지아의 직감은 이 남자가 단순한 백수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동시에 진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돈과 명성을 걷어낸 맨몸의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 준우의 집으로 향하는 길. 지아는 일부러 허름한 주택가 골목길을 택했다. 지스그룹 총수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좁고 냄새나는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촌스럽게 보이도록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준우의 집 앞에 도착하자 낡은 단독주택의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나왔다. 준우의 어머니. 박미선이었다. 미선은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게 그쪽이 말한 우리 며느리 되래야 아가씨.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옷이 왜 이래? 미선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대를 경멸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우 씨와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 회사원이라는 말에 미선은 코웃음을 쳤다. 하, 평범한 회사원, 우리 준우가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한데. 너 같은 애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 준우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접근한 거 아니니? 지아는 미선이 자신을 낮잡아 보는 시선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준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준우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표정과는 달리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왔어. 그의 짧은 한마디는 지아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준우는 어머니를 지나쳐 지아에게 다가왔다. 미선은 아들에게 속삭였다. 야, 너 지금 정신이 있어, 네 없어. 저런 애가 뭐가 좋다고 만나? 너 진짜 백수 신세 면하려면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준우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어머니, 이만 들어가세요. 저희 할 얘기 있어요.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미선은 아들의 단호함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알았어. 근데 너 나중에 후회하지나? 저런 애랑 결혼해서 나중에 굶어 죽어도 난 모른다. 미선의 악담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아는 그 모든 것을 미동도 없이 받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런 모멸감을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에 미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지아와 준우는 한강 둔치에서 조용히 걸었다. 준우는 말이 없는 편이었고 지아는 그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우 씨, 어머님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준우는 잠시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원래 그래. 남의 시선에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 그의 말에는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지아는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준우 씨는 제가 괜찮아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이 자리가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준우는 고개를 돌려 지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응? 괜찮아. 지아 씨는 돈이 많든 적든 그냥 지아 씨잖아. 그게 나한테 중요해.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지아는 울컥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진심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그 어떤 모욕과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물론 지아는 혼수나 예물 등 모든 것을 최대한 간소화했다. 미선은 결혼 내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신랑 집도 변변치 않은 주제에 혼수도 아내와 적어 분명히 우리 준우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 미선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지아의 흉을 보며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지아는 모든 것을 웃음으로 넘겼다. 결혼식 당일. 그녀는 낡은 드레스 한 벌을 입고 식장에 들어섰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지만 준우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아는 평범한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다.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미선은 틈만 나면 그녀를 찾아와 트집을 잡고 돈을 요구했다. 지아는 미선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미선의 행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준우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한 번은 미선이 지아에게 대뜸 소리쳤다. 너는 남편이 돈 못 벌어오는데 뭐 하는 거냐? 우리 준우가 저렇게 된 건 다 너 같은 애 때문이야. 너라도 나가서 돈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지아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미선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야,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말이야. 미선은 지아의 팔을 잡아 흔들며 악을 썼다. 그 순간 준우가 방에서 나와 미선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아한테 왜 이러세요? 미선은 아들의 행동에 크게 당황했다. 준우야, 너 지금 누굴 편드는 거야, 엄마야. 저런 애야. 준우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아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우는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서. 준우는 지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우의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준우의 단호한 태도에 미선은 일시적으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보잘것없는 며느리를 감싸는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식탁에 앉아 지아가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을 빤히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이게 밥이야. 죽이야 우리 귀한 준우가 이런 걸 먹고 어떻게 힘을 쓰겠니?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그릇에 밥을 담았다. 그녀의 손은 능숙했지만 미선은 그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 우리 준우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직업도 변변찮고. 돈도 없는데. 미선은 일부러 준우가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준우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지아 씨한테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뭘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준우야. 너 정신 차려. 저런 애랑 있으면 내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져.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침묵은 그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아는 남편이 느꼈을 좌절과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준우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아내로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선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준우 씨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미선은 지아의 말을 비웃었다. 열심히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백수 남편 옆에 백수 아내가 붙어 있으니 이 집구석 꼴이 말이 아니네. 그날 이후 미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지아를 괴롭혔다. 그녀는 지아에게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심부름을 보냈다. 지아는 미선이 자신을 하인처럼 부려먹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순순히 따랐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이 가족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미선은 지아가 아무리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도 흠을 잡았다. 이게 빨래를 한 거야. 옷에 주름이 하나도 안 펴졌네. 다시 해와. 이걸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싱거워서 못 먹겠잖아. 미선의 끊임없는 비난은 지아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하지만 지아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그녀는 지스그룹 총수로서 수많은 위기와 압력을 겪어왔다. 미선의 비난은 그녀에게 작은 소음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녀는 미선의 행동에서 심리적인 불안정함과 절박함을 감지했다. 미선은 왜 이토록 돈에 집착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일까? 지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미선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미선은 잠시 외출 중이었고 핸드폰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 않았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메시지 앱에는 김 사장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다. 내용은 대부분 돈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 달 이자도 못 내면 알지? 네 아들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네가 말한 며느리. 정말 돈이 없는 애 맞냐? 쓸모없으면 빨리 치워버려. 지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미선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그 빚의 규모와 협박의 내용이 심각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미선이 지아를 돈 없는 며느리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 사장은 미선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녀의 가족, 특히 준우의 인생을 걸고 협박하고 있었다. 지아는 김 사장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말투와 협박의 내용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때 준우가 지아의 뒤로 다가왔다. 그는 지아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아 씨? 뭐 해? 지아는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 그냥? 어머님 핸드폰이 있길래. 준우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생활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아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다. 준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위험한 인물과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 지아에게 화가 난 것일까? 다음 날 미선은 외출했다 돌아오자마자 지아를 불러세웠다. 아가씨, 내가 너한테 좋은 일자리 하나 알아봐 줬다. 그녀는 지아에게 작은 전단지 하나를 건넸다. 야채가게 아르바이트생 구함. 미선은 씩 웃으며 말했다. 우리 준우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너 같은 애는 나가서 야채라도 팔아야지. 시급도 세단다. 가서 돈 많이 벌어와. 그녀의 말에는 지아를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아는 전단지를 받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미선에게 순종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선이 왜 자신에게 이 일을 권하는 것일까? 단순한 조롱일까? 아니면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지아는 야채 가게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야채 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김 사장의 자금 세탁 장소 중 하나였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 사장의 범죄에 연루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는 미선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야채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았다. 가게 주인은 지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어이구, 아가씨, 얼굴은 반반한데 이런 힘든 일 할 수 있겠어. 지아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 저는 뭐든지 잘 배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아는 야채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김 사장의 자금 흐름과 조직 구조에 대해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지스그룹의 총수로서 해킹 기술과 정보 분석에 능통했다. 그녀는 야채 가게의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김 사장의 숨겨진 네트워크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김 사장이 단순히 사채업자가 아니라 지스그룹의 사업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게 팔아넘기는 산업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스그룹의 오랜 숙적인 골드문 그룹이 있었다. 지아는 김 사장과 골드문 그룹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다음 계획이 지스그룹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미선을 통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정보를 캐내려 했던 것이다. 미선은 무지한 상태로 이 위험한 게임의 말로 이용되고 있었다. 한편 준우는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지아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지아가 말없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모습에 미안함을 느꼈다. 준우는 몰래 야채 가게를 찾아 지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아는 무거운 야채 상자를 거뜬히 옮기고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성실함은 준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지아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준우는 지아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가 손을 다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상자를 대신 들어주었다. 이런 힘든 일은 나한테 말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아는 그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준우 씨, 저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우는 지아의 대답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힘든 일을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 어떤 거대한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준우는 그녀의 강인함이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열정과 용기를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의 조용하고 은밀한 계획은 미선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미선은 야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아를 찾아왔다. 그녀는 지아에게 소리쳤다. 네가 이렇게 돈 벌어서 뭐에 쓰려고 그 돈 다 나한테 줘. 내가 그 돈으로 빚 갚아야 한단 말이야. 지아는 미선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미선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김 사장의 계략이라는 것을. 그녀는 미선을 통해 김 사장의 악행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준우의 진정한 과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미선은 지아의 팔을 잡아챘다.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팔자 좋게 백수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놀고 있잖아. 그 돈 내놔. 그녀의 눈은 탐욕과 절박함으로 번들거렸다. 지아는 미선의 거친 손길에 팔이 아팠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버는 돈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은. 지아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미선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미선이 어떤 위험한 인물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미선은 지아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다. 많지 않다니? 너 같은 애가 뭘 한다고 돈을 많이 벌겠어. 다 필요 없어. 당장 내놔. 미선은 지아의 손에 들린 가방을 뺏으려 했다. 그 순간 지아가 재빨리 몸을 돌려 피했다. 지아의 민첩한 움직임에 미선은 휘청거렸다. 미선은 이 보잘것없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때 야채가게 사장이 달려와 미선을 말렸다. 사모님, 손님들이 보고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사장은 미선과 은밀한 관계에 있는 김 사장의 신복이었다. 그는 미선이 지아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김 사장의 지시대로 지아를 이곳에 묶어두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정보를 캐내야 했다. 지아를 자극해서 이 계획을 망칠 수는 없었다. 사장의 만류에 미선은 마지못해 물러섰지만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알았어. 하지만 너 두고 봐. 집에서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선은 씩씩거리며 야채 가게를 나섰다. 미선이 사라진 후 지아는 야채 가게 사장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다. 사장은 지아의 그 미소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이 며느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지아는 겉으로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밤 미선은 집으로 돌아와 준우에게 지아의 행동을 과장해서 말했다. 준우야, 너 그 여자 당장 내쫓아. 엄마가 돈 달라고 하니까 내팽개치고 도망갔어. 이런 불효녀를 너는 뭘 믿고 결혼했댔니?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우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다. 하지만 준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행동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지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우는 미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지아 씨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왜 지아 씨한테 그러세요? 미선은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다. 뭐, 내가 뭘 난 다 너를 위해서. 아니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겠죠?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가 김 사장한테 빚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준우의 말에 미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너 그걸 어떻게? 누가 말했어? 지아, 그 여자가 그랬지. 미선은 지아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준우는 재빨리 지아를 보호하며 어머니를 막아섰다. 어머니, 지아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빚 때문에 아들 준우의 인생까지 망가질까 두려워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게 꼬였어. 미선은 지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그 순간 지아는 미선의 눈에 비친 절망감을 보았다. 그녀는 미선이 김 사장에게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김 사장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미선의 아들인 준우의 약점까지 파고들려고 했다. 지아는 미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했다.
그러나 미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때 준우가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말렸다. 지아 씨,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준우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손은 지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준우는 방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빚 문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김 사장. 그는 김 사장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준우는 과거에 한국 최고의 로봇 공학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연구소의 소장이었고 준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빼돌리려던 경쟁사 골드문 그룹의 계략에 휘말리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 김 사장이 다시 나타났다. 김 사장은 과거 골드문 그룹의 스파이였고 그가 노리는 것은 다름 아닌 준우가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핵심 기술이었다. 미선은 아들 몰래 이 기술을 팔아넘겨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준우는 지아가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깨달았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를 통해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준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지아는 미선에게 제안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빚을 갚아드릴게요. 미선은 지아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지아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선은 지아의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혔다. 조건 네가 감히 나한테 조건을 걸어. 네. 어머님, 제 조건을 들어주시면 제가 어머님의 빚을 모두 갚아드리고 어머님을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지아는 미선에게서 핸드폰을 뺏어들었다. 어머님, 더 이상 김 사장과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모든 말에 따르셔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님의 빚은 더욱 커질 것이고 준우 씨의 인생까지 망가질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미선은 지아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이 며느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 미선은 공포에 질려 지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제발 우리 준우만은 건드리지 말아줘.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아는 미선에게서 정보를 얻어 김 사장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스그룹의 비공식 정보망을 가동하여 김 사장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가 골드문 그룹의 산업 스파이였으며 준우의 아버지와 관련된 비리까지 모두 밝혀냈다. 지아는 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싸우고 싶었지만 준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준우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하지만 미선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지아 몰래 김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 사장님, 제 며느리가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미선은 자신의 며느리가 어떤 거대한 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며느리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지아의 돈을 가로채고 김 사장에게 바치면 자신의 빚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미선의 어리석은 행동은 김 사장에게 지아의 존재를 알리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김 사장은 지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미선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선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며 지아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지아는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 그녀는 미선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김 사장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
거대한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미선의 배신은 지아에게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다. 김 사장은 미선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지아를 돈 많고 간섭이 심한 며느리로 오인했고, 그녀의 돈을 빼앗아 빚을 해결해 주겠다는 미선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졌다. 미선은 김 사장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지아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지아에게 고액의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아가씨, 우리 준우가 당신 같은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서 창피하다고 하잖아. 어서 가서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 체면 좀 세워주게. 미선의 목소리는 뻔뻔했다. 지아는 미선이 김 사장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아는 미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지아는 미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며 미선이 김 사장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다. 지아는 미선에게 명품 가방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가방을 건넸다. 이 가방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초소형 도청기와 위치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아는 미선이 이 가방을 들고 김 사장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가방을 들고 외출했다. 지아는 집에서 미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미선은 한 고급 카페에서 김 사장을 만났다. 김 사장은 미선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사모님, 이 가방에 돈이 들어있는 거 맞죠? 그 며느리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내세요. 그래야 저도 사모님 빚을 해결해 드릴 수 있죠. 미선의 목소리가 도청기를 통해 지아의 귀에 들려왔다. 네. 김 사장님, 저희 며느리가 좀 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돈을 더 가져오라고 할게요. 지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미선은 여전히 그녀의 정체를 모르는 채 김 사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다. 지아는 미선과 김 사장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그들의 다음 계획을 파악했다. 김 사장은 다음 주에 제우스 그룹의 신기술 발표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미선을 이용해 그 발표회에 잠입하려 했다. 그는 미선에게 지아를 발표회에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 발표회는 지스그룹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그 며느리가 지스그룹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김 사장은 미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미선은 김 사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돈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김 사장님,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지아는 김 사장의 계획을 모두 파악했다. 그녀는 미선을 통해 자신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미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며느리이자 거대한 기업의 총수인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준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저녁, 준우는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아 씨, 어머니가 또 무슨 부탁을 하셨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준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하고 있었다. 지아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준우 씨,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준우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지아가 겪는 고통이 모두 자신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아는 준우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준우가 여전히 로봇 공학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의 재능을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우 씨, 저도 언젠가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로봇 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준우 씨가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준우는 지아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자신이 로봇 공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지아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지아가 자신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지아 씨, 혹시 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준우 씨가 이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에요. 지아의 말에 준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아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준우를 지스그룹의 신기술 개발팀에 합류시켰다. 물론 준우는 자신이 지스그룹의 총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지아의 도움으로 다시 로봇공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놀라운 속도로 연구 성과를 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아의 치밀한 계획임을 모른 채 그녀의 존재에 감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선은 준우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너는 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그 여자랑 붙어 다니냐? 그 여자가 네 등골 빼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냐? 아니야. 미선의 목소리에는 질투심이 가득했다. 준우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지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무기력한 백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다시 발휘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한편 김 사장은 지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골드문 그룹의 총수인 초의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초의 사장은 과거 준우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고 준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준우가 다시 로봇공학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불안해졌다. 그는 준우가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김 사장, 그 여자가 정말 준우의 아내야 준우가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면 그 여자가 지스그룹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 여자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해 최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김 사장은 초에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지아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리고 그는 곧 지아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것이었다. 지아와 준우의 계획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최 사장의 지시를 받은 김 사장은 미선을 미끼로 지아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미선에게 지아의 신분증 사본, 통장 내역 등을 요구했다. 미선은 김 사장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그녀는 지아의 소지품을 뒤져 신분증 사본을 찍고 지아가 사용하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몰래 확인했다. 그녀는 그 모든 정보를 김 사장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빚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김 사장은 미선이 건네준 정보를 보며 의아해했다. 지아의 신분증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되어 있었고 통장 잔고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는 미선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휩싸였다. 사모님, 저를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이 여자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닙니까? 당신이 말한 돈 많은 며느리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미선은 김 사장의 분노에 공포를 느꼈다. 아니요, 김 사장님. 그게 제 며느리가 돈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알아낼게요. 미선은 김 사장에게 매달리며 변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다. 김 사장은 미선을 이용해 지아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선에게 최후의 임무를 맡겼다. 사모님, 내일 저녁에 그 며느리를 데리고 골드문 호텔로 오십시오. 지스그룹의 신기술 발표회가 그곳에서 열립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냅시다. 한편 지아는 이미 미선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선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어리석음이 김 사장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아는 준우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위험한 게임을 혼자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돕고 싶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준우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준우는 지아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아 씨,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죠. 제가 다 미안해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준우 씨, 저는 괜찮아요. 저는 준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준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준우 씨, 혹시 예전에 로봇공학연구소에서 일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준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아는 숨기지 않고 말했다. 준우 씨,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에요. 저는 지스그룹의 총수, 윤지아입니다. 준우는 지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스그룹의 총수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준우는 혼란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아는 준우를 진정시키며 모든 것을 설명했다. 준우 씨, 저는 돈과 명성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질렸어요. 그래서 제 진짜 모습을 감추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우 씨를 만났죠. 저는 준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지아는 준우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준우는 지아의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지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는 지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지아 씨는 저를 속인 거군요. 저를 시험한 거군요. 제가 한심한 백수인지 아닌지.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아는 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준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우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준우 씨는 이 모든 모욕을 견뎌냈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준우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어요. 준우 씨의 재능을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아는 준우에게 어머니의 빚 문제와 김 사장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골드문 그룹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준우는 지아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 사장, 골드문 그룹. 준우는 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지아 씨,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아 씨를 도울게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지아 씨의 회사를 지킬 겁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빛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아는 준우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우가 다시 일어선 것을 보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준우와 함께라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연합은 단순한 부부의 관계를 넘어 거대한 기업의 총수와 천재적인 엔지니어의 완벽한 파트너십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힘을 합쳐 김 사장과 골드문 그룹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아와 준우는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했다. 준우는 아내를 속여왔다는 미안함보다 그녀의 진심과 지혜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미선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김 사장과 그 배우의 골드문 그룹을 무너뜨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들은 미선의 어리석은 행동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지아는 미선에게 일부러 돈을 건네주며 김 사장과의 만남을 유도했다. 어머님, 김 사장님을 만나시면 이 돈을 드리세요. 그리고 꼭 이 가방을 들고 가세요. 제가 직접 고른 가방이에요. 지아가 건넨 가방 안에는 미선이 모르게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가 들어 있었다. 준우는 어머니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아의 치밀한 계획을 믿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했다. 준우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골드문 그룹이 훔치려 했던 핵심 기술의 약점을 분석했다. 다음 날, 미선은 지아가 건네준 돈과 가방을 들고 김 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빚을 갚아줄 구세주를 만나러 가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미선은 김 사장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김 사장님, 제 며느리가 이 돈을 보냈습니다. 제 빚, 이제 좀 해결될 수 있겠죠? 김 사장은 미선이 건네준 가방을 열어보고 실망했다. 들어있는 돈은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사모님, 이게 다입니까? 이게 당신이 말한 돈 많은 며느리가 보낸 돈이라고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미선은 당황했다. 아니, 그게 제 며느리가 요즘 힘든가 봐요. 미선은 변명했다. 김 사장은 더 이상 미선을 믿지 않았다. 그는 미선이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했다. 사모님,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빚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김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미선과의 관계를 끊고 직접 지아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당신 며느리에게 전하세요. 지스그룹 신기술 발표회 때 저를 만나러 오라고요. 만약 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 준우의 인생을 망쳐놓겠다고요. 김 사장은 지아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미선이 보낸 신분증과 통장 내역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는 지아의 진짜 정체가 지스그룹 총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발표회는 지아의 진짜 정체를 확인하고 동시에 골드문 그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김 사장은 미선을 통해 지아를 협박함으로써 지아의 본심을 끌어내려 했다. 미선은 김 사장의 협박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아들 준우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아에게 돌아왔다. 지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김 사장이 준우를 해치겠대. 미선은 지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지아는 미선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라도 깨달으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아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아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원망이나 비난이 없었다. 오직 연민과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미선은 지아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야 지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지아와 준우는 미선의 배신을 예측하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들은 미선이 김 사장에게서 돌아온 후 미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아는 자신이 지스그룹의 총수라는 사실과 준우가 과거의 천재 엔지니어라는 사실을 밝혔다. 미선은 지아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그토록 모욕을 주고 경멸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스스로를 저주했다. 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김 사장의 협박에 놀아나지 마세요. 이제 제가. 그리고 지아 씨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아버지의 복수도, 지아 씨의 회사도 우리가 함께 지킬 겁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미선은 아들의 단호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지아는 미선에게 골드문 호텔에서 열리는 신기술 발표회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미선은 불안해했지만
지아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지아를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 사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지아와 준우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발표회 당일, 지아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가난한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아하고 위험 있는 여왕의 모습이었다.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했다. 그들의 모습에 모든 하객들이 놀랐다. 특히 미선은 딸이 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발표회장 한쪽 구석에는 김 사장과 골드문 그룹의 총수, 초회 사장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아의 화려한 모습에 그녀가 제우스 그룹 총수임을 확신했다. 초회 사장은 불안해하며 김 사장에게 속삭였다. 김 사장, 저 여자가 진짜 윤지아 총수라면 우리의 계획이 전부 들통났을지도 몰라. 어서 빨리 신기술을 확보해야 해. 지아는 발표회 무대에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저는 제우스 그룹의 새로운 로봇 공학 기술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을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저의 남편, 이준우 씨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지아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놀랐다. 그들은 지아의 남편이 평범한 백수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준우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준우는 무대 위로 올라와 지아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제 아버지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스그룹의 도움을 받아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아버지와 골드문 그룹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골드문 그룹이 자신의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최 사장과 김 사장을 고발했다.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사장과 김 사장은 지아의 치밀한 계략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들의 몰락을 예감했다. 준우의 폭로의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하객들은 준우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술렁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초의 사장과 김 사장은 지아의 치밀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지아의 경호원들이 이미 모든 출구를 봉쇄한 상태였다. 지아는 무대 위에서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최 사장님, 김 사장님, 질스그룹의 신기술 발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면을 벗은 채 냉철하고 위험 있는 질스그룹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저희의 기술은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한 천재적인 과학자의 열정과 한 아들의 꿈이 담겨 있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지아는 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최 사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준우의 아버지와 오랜 라이벌 관계였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탐욕 때문에 준우의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이제 그 업보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지아 총수, 당신이 왜 이런 짓을... 최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아가 낡은 코트를 입고 미선의 집에 드나들던 평범한 여인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지아는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힘없는 한 가족을 파멸시키고. 그들의 삶을 짓밟았죠. 저는 단지 당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지아의 말은 최 사장과 김 사장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은 지아가 자신들의 모든 음모를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미선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무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과 상기된 얼굴로 지아와 준우를 바라보았다. 지아, 준우야.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든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음모에 연루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최 사장은 미선을 보고 비웃었다. 당신이 윤지아 총수의 시어머니라고 당신의 며느리가 제우스 그룹의 총수인 것을 알고 있었나? 당신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최 사장의 비아냥거림에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그때 준우가 나섰다. 그는 최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 사장,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죠. 준우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이고 저의 아내는 저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울 겁니다. 준우의 말에 미선은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후회하며 흐느꼈다. 최 사장과 김 사장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훔치려 했던 기술이 오히려 자신들을 파멸시킬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아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훔치려 했던 기술은 이미 저희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아의 말에 최 사장은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느꼈다. 김 사장은 최 사장을 보며 분노했다. 최 사장님, 당신이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했을 텐데 김 사장은 최 사장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모든 하객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지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 씨,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아버지도. 이제는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준우는 지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최 사장과 김 사장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의 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그들은 준우의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미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아와 준우는 그들의 삶을 되찾았다. 준우는 지스그룹의 새로운 로봇 공학 연구소장이 되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지아는 지스그룹의 총수로서 준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의 사랑은 돈과 명성을 뛰어넘어 진정한 신뢰와 이해 위에 세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미선은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천재적인 엔지니어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아들 부부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지아와 준우는 미선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미선의 방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미안하다. 지아? 준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잘못은 어머니의 잘못이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준우의 따뜻한 말에 미선은 흐느꼈다. 지아는 준우의 옆에 서서 미선의 등을 쓰다듬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이해해요. 김 사장에게 협박당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더 일찍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에요. 지아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미선은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지아의 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보았다. 지아는 미선에게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어머님, 이제 저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준우 씨가 다시 일어섰듯이 어머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미선은 아들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선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아와 준우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최 사장과 김 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아와 준우가 제출한 증거들은 완벽했다. 김 사장의 자금 세탁 내역, 골드문 그룹의 산업 스파이 행위, 그리고 준우의 아버지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까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골드문 그룹은 이사회에서 초의 사장을 해임하고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지스그룹에 넘겼다. 지스그룹은 골드문 그룹을 인수하여 한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거듭났다. 지아와 준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억압했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고 자신들의 삶을 되찾았다. 준우는 지스그룹의 로봇공학연구소 소장이 되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의 연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 지아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아내로 함께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평범했다. 지아는 매일 아침 준우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준우는 퇴근 후 지아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돈과 명성이라는 허울을 벗고 진정한 신뢰와 존경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때 그들을 경멸했던 미선은 이제 그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부부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과 불만이 없었다.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아는 준우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준우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제가 당신에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저에게 돈이 많든 적든 그냥 지아 씨잖아 라고 말해줬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준우는 지아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저도 지아 씨를 만났을 때. 지아 씨가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아 씨는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최 사장과 김 사장은 지하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들은 준우의 아버지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 산업 스파이 행위, 자금 세탁 등 수많은 죄목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골드문 그룹은 이사회에서 초의 사장을 해임하고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제우스 그룹에 넘겼다. 제우스 그룹은 골드문 그룹을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미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아들 부부의 용서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직 아들 부부의 행복만을 바랐다. 그녀는 이제 지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지아와 준우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준우는 지스그룹의 새로운 로봇 공학 연구소장이 되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갔다. 그의 연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 지아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아내로 함께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명성이라는 허울을 쫓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의 진심을 존중하며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돈과 명성이라는 허울을 벗고 진정한 신뢰와 이해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선은 이제 그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부부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과 불만이 없었다.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동안 그들의 삶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골드문 그룹의 인자였던 강 사장이 초의 사장의 빈자리를 노리고 돌아왔다. 강 사장은 초의 사장보다 더 교활하고 냉혈한 인물이었다. 그는 골드문 그룹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스그룹에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지스그룹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준우의 새로운 로봇 공학 기술을 노렸다. 강 사장은 준우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지스그룹의 내부 직원을 매수했다. 그는 매수한 직원을 통해 준우의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 했다. 하지만 지아와 준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 사장이 자신들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아는 매수된 직원을 역이용하여 강 사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준우는 강 사장이 접근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로봇 공학 기술에 일부러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었다. 그리고 매수된 직원을 통해 그 결함이 담긴 연구 자료를 강 사장에게 넘겼다. 강 사장은 준우의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승리에 도취했다. 그는 골드문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스그룹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준우의 기술을 복제하여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잠시였다. 강 사장은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준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결함은 로봇의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강 사장은 준우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함정을 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준우를 찾아가 격분하며 말했다. 이준우,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준우는 강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 사장님, 당신은 제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복수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류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였죠. 준우의 말에 강 사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준우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아는 강 사장에게 최후의 경고를 했다. 강 사장님, 저희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우스 그룹의 기술을 훔치려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최 사장과 함께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요.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지아의 말에 강 사장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지아와 준우는 다시 한번 악의 세력을 물리쳤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강 사장까지 몰락한 후 지아와 준우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돈과 명성이라는 허울을 벗고 진정한 신뢰와 이해 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다. 미선은 아들 부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부부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과 불만이 없었다.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준우는 즈스그룹의 로봇 공학 연구소장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완성하여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연구는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기여했고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 지아는 그런 준우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아내로 함께했다. 그녀는 즈스그룹의 총수로서 준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아는 준우와 함께 처음 만났던 한강 둔치를 걸었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준우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제가 당신에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저에게 돈이 많든 적든 그냥 지아 씨잖아 라고 말해줬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준우는 지아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저도 지아 씨를 만났을 때 지아 씨가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아 씨는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요. 저의 꿈, 저의 열정,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준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임에 키스했다. 지아 씨, 사랑해요.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지아는 준우의 품에 안겨 그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그 어떤 명품 옷보다, 그 어떤 비싼 보석보다 준우의 품이 더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돈과 명성이라는 허울을 뛰어넘어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찾아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서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한때 지아를 경멸했던 미선은 이제 그녀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는 지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반성하며 아들 부부의 사랑을 보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탐욕에 찌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한 가족의 어머니였다. 지아와 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